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생각하고 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총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예. 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재판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제가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에게 가해진 이 법률적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 제도 내에서보다 더 심하게 그 가족 일가들을 도륙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탄압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실험대로 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종의 명예회복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멸문지화 당한 듯한 그런 조국 전 장관의 그 모습. 들을 생각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이 커질 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계속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조국 전 장관 출마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총선 출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안 하십니까?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 화면만 보면 의지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민주당 간판 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마 공천 못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 간판으로 총선에 내보냈을 때 또 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절대 그럴 리는 없고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아마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적어도 법을 전공한 분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거부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입니다, 제도.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는 거 잘 아실 거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뭐 정치적인 입장이든 뭐든 간에 다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면서 그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법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였던가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까지 본인이 수많은 SNS와 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는 것을 상기를 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고 본인 가족의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지적하고 반론을 싶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의 생각과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조심스럽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도 무력화시킨 분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콘서트를 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개탄한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럼 민주당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비례대표 제도 아니겠습니까? 현재처럼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전처럼 병립형으로 가느냐.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의 간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국 신당을 차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요. 아니면은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두 분께 전국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얘기여서 질문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지금 두 개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탄핵하고 누구는 뭐 유예하고 뭐 이런 뭐 지금 로드맵이 정해진 건가요? 일단 의총에서 결론이 내려질 텐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내일 정도 의총이 있을 것이고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9일 목요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전부터 국회에서 가진 그 권한을 최대한 하지 못하는 국회를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지탄하고 있다. 예. 그 지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임에도 불구하고 제 예. 역할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동관 그리고 한동훈 두 국무위원회, 그러니까 뭐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시지만 이런 분들의 그 내각 총사퇴를 이재명 대표가 새 신안으로 첫 번째 요구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교정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법률적 위반 그리고 정무적인 문제 등을 들어서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가진 의원들과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과 합해서 제가 보기엔 한 179석 정도 될 수 있다라고는 하던데요. 두 분의 탄핵을 결정해서 통과시킬 둘 다 것이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능성이? 예, 논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도 보면 이제 이동관 위원장 먼저 탄핵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 이런 지금 로드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민주당에서 하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의석 분포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점을 봐야 돼요.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다. 탄핵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대단히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이 극단적인 방법을 일상화하면서 얘기하는 민주당이 과연 탄핵의 요건이라든지 탄핵에 실패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바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것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